저는 대전 유성구에 사는 김순옥입니다. 올해로 72살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없이도 눈이 떠지는 게 언제부터였을까?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들여다보니 어제보다 깊어진 주름이 손가락으로 따라갈 만큼 선명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어 혼잣말이 나온다. 아이고, 할머니 같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다. 20살 때 처음 화장을 배우며 설레던 얼굴, 결혼식 날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며 부끄러워하던 얼굴, 아이들을 낳고 밤잠을 설쳐가며 지쳐갔던 얼굴. 모든 순간이 지나가 이제는 주름진 손등 같은 얼굴이 되어버렸다. 거실로 나가니 액자 속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온다. 10년 전 큰아들 정민이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다. 그때 내 얼굴은 지금보다 한참 통통했고 웃음도 더 환했다. 며느리 미영이가 내 팔을 꼭 잡고 있고 둘째 딸 수진이는 분홍색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막내 아들 현수는 형의 턱시도를 빌려 입어 어색했는지 어깨를 움츠린 채 서 있고 남편은 내 옆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지 3년째, 아이들은 각자 바쁜 일상에 치여 산다. 정민이는 회사 일로 출장이 잦고 수진이는 두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고 현수는 대학원 공부한다며 연락도 뜸하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무릎이 욱신거려 벽을 짚었다. 요즘 계단 오르내리기가 예전 같지 않다. 2층 복도 끝에 있는 안방까지 올라가려면 중간에 한 번은 쉬어야 한다. 70평 아파트가 혼자 살기엔 너무 넓고 겨울이면 난방비도 감당하기 어렵다. 지난달 전기료 고지서는 15만 원이 넘었다. 예전 같으면 남편과 함께 이렇게 많이 나올 리가 라며 투덜댔을 텐데 이제는 혼자 한숨만 쉰다. 그래서 작년부터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던 생각이 있다. 실버타운.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멀쩡한 집 두고 왜 남의 손에 의지해 살아야 하나 싶었다. 하지만 밤마다 혼자 텔레비전 보며 컵라면 먹는 저녁이 반복되고 대화할 사람 없어 혼잣말만 늘어가니 문득 이게 맞나 싶어진다. 지난주엔 이틀 동안 대문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다. 택배 기사가 벨을 눌렀을 때야 비로소 사람 목소리를 들었다.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 말아라.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다. 큰아들 정민이가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를 걸어올 때도, 수진이가 명절에 아이들 데리고 잠깐 들를 때도, 막내 현수가 용돈 봉투를 갖다 줄 때도 항상 하는 말이다.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건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저 괜찮다고 말하는 게 익숙해졌을 뿐이다. 속으로는 외롭다고, 심심하다고, 무릎이 아프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면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삼킨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김치와 반찬 몇 개가 전부다. 며칠 전 수진이가 갖다 준 멸치볶음이 거의 다 떨어져 간다. 예전엔 냉장고가 온갖 음식으로 꽉 찼었는데 이제는 횡하니 비어 있다.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것도 점점 귀찮아진다. 무거운 쌀포대나 생수는 엄두도 못 낸다. 식탁에 앉아 미숫가루를 타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는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온다. 저 아이들이 자라면 또 얼마나 빨리 엄마 곁을 떠날까. 나처럼 혼자 남겨진 엄마를 둘까. 문득 남편 생각이 난다. 순호가 우리 늙으면 요양원 같은 데 가지 말고 집에서 죽자.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정말 혼자서 이 집을 지키고 있을 줄은 몰랐다. 남편이 있었다면 이런 고민도 안 했을 텐데. 하루하루가 이렇게 길고 무료할 줄은 더더욱 몰랐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이른 시간인데 누가 왔을까?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다. 문을 열어보니 실버타운 상담사 박 선생이었다. 김순옥 어르신, 안녕하세요. 약속드린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왔습니다. 괜찮으시죠? 아, 맞다. 어제 전화로 약속했던 상담이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린다. 정말로 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구나.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려는 걸까? 이게 맞는 선택일까? 박 선생을 거실로 안내하며 차를 끓였다. 오랜만에 누군가 내 집에 앉아 있으니 괜히 어색하다.
손님용 찻잔을 꺼내면서 문득 이런 게 얼마만인가 싶었다. 찻잔에 먼지가 앉아 있어서 다시 닦아야 했다. 집이 참 넓고 좋으시네요. 혼자 계시기엔 아까운 공간이에요. 박 선생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맞는 말이다. 방 3개의 거실까지 가족 5이 살던 집이 이제는 나 혼자 덩그러니 쓰고 있다. 안방 말고는 거의 들어가지도 않는다. 실버타운 팸플릿을 펼쳐 보여주는데 사진 속 어르신들이 다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 운동실에서 요가하는 모습,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 정말 행복해 보인다. 저런 웃음을 언제 마지막으로 지어봤나 싶다. 저희 실버타운은 완전자립형부터 케어형까지 다양한 타입이 있어요. 어르신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실 수 있고요. 식사도 제공되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박 선생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정말 내가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할 시간이 온 건가? 아직 멀쩡한데도 그런 생각이 드니 서글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말 안 했어요. 애들이 걱정할까 봐서. 사실 아이들에게 말하기가 두렵다. 정민이는 엄마, 뭔 소리예요? 집도 좋은데 왜 그런 곳에 가려고 해요? 라며 펄쩍 뛸 것이고 수진이는 엄마가 외로우셨구나 하며 미안해할 것이다. 현수는 아직 철이 없어서 엄마 마음대로 해요.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지도 모른다. 어떤 반응이든 견디기 어려울 것 같다. 입주 시기는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글쎄요. 아직 정확히는 정말 모르겠다. 언제가 적당한 시기일까? 더 늙어서 몸이 불편해지면 가야 하나? 아니면 아직 건강할 때에 미리 가서 적응하는 게 나을까? 생각할수록 답이 없다. 박 선생이 명함을 두고 돌아간 후 혼자 앉아 팸플릿을 천천히 들여다봤다. 입주 비용이 적지 않다. 보증금만 3억이고 매달 관리비도 100만 원이 넘는다. 이 집을 팔면 충분히 낼 수 있지만 정말로 팔아야 하나 싶어 망설여진다. 아이들이 자란 집,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다. 점심때가 되어 냉장고를 열어봤다. 어제와 똑같은 반찬들이 그대로 있다. 김치찌개라도 끓여 먹을까 했는데 혼자 먹을 거 생각하니 귀찮아서 그냥 밥에 김치만 얹어 먹었다. 예전엔 상 차리는 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번거롭다. 가족들이 맛있다 하며 먹어주던 시절이 그립다. 오후에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잘 계세요? 애들이 감기 걸려서 정신없어요. 그래? 애들 괜찮아? 병원은 갔어? 네, 병원 다녀왔어요. 큰애는 좀 나은데 작은애가 열이 안 떨어져서요. 엄마는 건강하시죠? 응, 나야 뭐. 감기 조심해. 전화 너머로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린다. 수진이가 잠깐만 엄마 하더니 아이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냥 전화를 끊었다. 저 아이도 바쁜데 내가 괜히 붙잡고 있을 필요 없다. 그래도 손자들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저녁 무렵 정민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출장 갔다 오면 들를게요. 몸조리 잘하세요. 짧은 문자지만 마음은 전해진다. 그래도 고마운 일이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게 어디냐. 밤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해봤다.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다. 다만 각자 생활이 있고 나는 그 생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을 뿐이다.
젊을 때는 내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가장자리로 밀려났다. 이게 자연스러운 순리인 걸까? 받아들여야 하는 건 맞지만 쉽지 않다. 내일은 뭘 하며 지낼까? 또 텔레비전 보고 또 혼자 밥 먹고 또 아무도 없는 집에서 하루를 보낼 것이다. 이런 날들이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이어질까? 10년? 20년? 생각만 해도 답답해서 숨이 막힌다. 실버타운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다. 적어도 사람들이 있고 말할 상대가 있지 않을까. 혼자 중얼거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갈 용기가 있을까? 평생 살던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새로 시작할 용기가 나에게 있을까? 벌써부터 겁이 난다.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나이 들어서 친구를 사귀는 게 가능한 일일까?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이들에게 실버타운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용기가 나지 않는다. 대신 혼자서 인터넷으로 이런저런 실버타운을 찾아봤다. 생각보다 종류가 많다. 고급형부터 서민형까지 각각 장단점이 다르다. 화요일 오후 정민이가 갑자기 들렀다.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라며 사과 한 봉지를 사들고 왔다. 엄마, 혼자 계시느라 심심하시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지내지 뭐. 너는 출장 잘 다녀왔어? 정민이가 부엌에서 과일을 씻으며 말했다. 오랜만에 아들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런 때 실버타운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엄마, 집에 혼자 계시는데 위험하지 않으세요? 밤에 무서우시기도 하고. 괜찮아. 엄마가 뭐 겁쟁이야? 사실 밤에 무섭긴 하다. 특히 바람이 센 날에는 창문 흔들리는 소리에 잠을 못 이룬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 정민이가 1시간 정도 앉아있다가 일어섰다. 회사에 들러야 한다며 바쁘게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아쉬움이 밀려왔다. 이럴 때마다 더 외로워진다. 목요일에는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용돈이 떨어졌다는 전화였다. 엄마, 등록금 마련하느라 용돈이 부족해요. 얼마나 필요해? 50만 원만 주시면 안 될까요? 망설임 없이 송금해줬다. 막내니까 그래도 더 챙겨주고 싶다. 하지만 통화는 금방 끝났다. 용돈 받았다는 감사 인사도 문자로만 왔다. 금요일 저녁 수진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잠깐 들렀다. 아이들이 할머니를 보더니 반갑게 달려왔다. 할머니, 우리 예쁜이들 많이 컸네. 손자들을 안고 있으니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런 순간만큼은 외로움이 사라진다. 수진이가 김치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며 말했다. 엄마, 반찬 떨어져 가요. 내일 새로 해다 드릴게요. 괜찮아. 엄마가 해먹어. 언제까지 엄마 혼자 하실 거예요? 힘드시잖아요. 수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저 아이는 그래도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준다. 아이들이 거실에서 뛰어다니며 놀고 있는데 큰 손자가 갑자기 넘어져서 울기 시작했다. 수진이가 달려가서 아이를 달래고 작은 손자도 따라 울었다. 조용했던 집이 순식간에 시끄러워졌다. 엄마, 미안해요. 애들이 너무 소란스럽죠? 아니야, 괜찮아. 오히려 좋다. 정말이다. 이런 소란이 그립다. 예전에는 온 집안이 이렇게 시끄럽고 활기찼었는데. 하지만 수진이는 금세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다. 아이들 재울 시간이라며 바쁘게 정리했다. 다시 혼자 남은 집은 더욱 적막했다. 아까 그 웃음소리들이 꿈만 같다. 주말에 혼자 앉아 생각해봤다. 아이들이 나를 찾지 않는 게 아니다.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머리로는 안다. 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내 삶은 어떻게 채워야 할까?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 건가? 어떻게 사는 게 나를 위한 삶인지 모르겠다. 실버타운 팸플릿을 다시 펼쳐봤다. 사진 속 어르신들은 정말 행복해 보인다. 저기서는 외롭지 않을까? 함께 밥 먹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이야기할 사람들이 있을까? 아니면 그냥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일까? 월요일 아침 결심했다. 직접 가서 봐야겠다. 박 선생에게 전화해서 견학 예약을 잡았다. 다음 주 수요일 오전에 오실 수 있으세요? 직접 보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네,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 가게 될까? 정말 이 집을 떠나게 될까?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지만 일단 봐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녁에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다. 순호가 너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 거울 속 내 모습이 대답 대신 한숨을 쉬는 것 같았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또 혼자 보내는 하루가 될까? 수요일 아침 실버타운 견학을 가기로 한 날이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거울을 보니 긴장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창밖을 내다봤다. 실버타운이 있는 곳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였다. 공기도 맑고 주변 환경이 괜찮아 보인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택시기사가 친근하게 물었다. 실버타운 구경하러 가요. 아, 그래요?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기사 아저씨의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다. 실버타운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규모가 컸다. 5층짜리 건물이 여러 동 있고 정원도 잘 가꿔져 있다. 입구에서 박 선생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오늘 날씨도 좋고 견학하기 딱 좋은 날이네요. 로비부터 둘러보기 시작했다. 깔끔하고 현대적이다. 소파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도 보인다. 다들 단정한 옷차림의 표정도 밝아 보인다. 여기는 공용 라운지예요.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시죠. 식당을 구경할 때는 정말 놀랐다. 호텔 뷔페처럼 깔끔하고 메뉴도 다양하다. 점심시간이라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앉아 식사하고 있었다. 음식은 영양사가 직접 관리하고 매일 메뉴가 바뀌어요. 개별 식단 관리도 가능하고요. 운동실, 도서실, 취미실까지 둘러보니 시설이 정말 좋다. 특히 도서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평온해 보여서 부러웠다. 실제 입주하신 분과 이야기해 보실래요? 박 선생이 소개해 준 분은 70대 후반의 이영자 할머니였다. 인상이 좋고 말씀도 차근차근 잘하신다. 저는 여기 온 지 2년째예요. 처음엔 적응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편해요. 외롭지는 않으세요? 외로울 틈이 없어요. 함께 운동도 하고 같이 드라마도 보고 혼자 있고 싶을 땐 방에 있으면 되고. 이영자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움직였다. 정말 여기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까? 방도 구경했다. 원룸형이지만 생각보다 넓고 화장실도 깨끗하다. 작은 부엌도 있어서 간단한 요리는 할 수 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도 예쁘다. 입주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보증금 2억 5천에 월 관리비 80만 원이에요. 식사, 청소, 빨래 모두 포함이고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 이 집을 팔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다. 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괜찮아 보이고. 하지만 정말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 평생 살던 집을 떠날 수 있을까?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팸플릿을 다시 보며 상상해봤다. 저 식당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밥 먹는 모습, 운동실에서 가볍게 운동하는 모습, 도서실에서 책 읽는 모습.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 정민이었다. 갑자기 왜 왔을까? 엄마, 갑자기 죄송해요.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렀어요. 그래, 들어와. 정민이가 거실에 앉더니 테이블 위에 실버타운 팸플릿을 발견했다.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 이게 뭐예요? 아, 그냥 구경 삼아 받아온 거야. 혹시 실버타운에 들어가실 생각이세요? 정민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예상했던 반응 그대로다. 아직 확정한 건 아니고 그냥 알아보는 거지. 엄마, 왜 이런 생각을 하세요? 집도 좋고 아직 건강하신데. 정민이가 흥분해서 말했다.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엄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어서 그래. 나이도 있으시고. 걱정되면 자주 와서 보세요. 왜 갑자기 이런 곳을 생각하세요? 정민이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주 오겠다고?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못 오는 주제에. 너희들도 바쁘잖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절대 안 돼요. 이런 곳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가는 거예요. 정민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마음이 상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건가? 지금도 충분히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은데. 알겠어. 생각만 해보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정민이는 안심이 안 되는 표정으로 한참 더 앉아 있다가 갔다. 팸플릿을 가져가려고 했지만 말렸다. 혼자 남겨지니 더 답답했다. 아이들은 내가 실버타운에 가는 걸 반대한다. 하지만 지금 이 외로움을 그들은 모른다. 매일 반복되는 무료함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다. 내가 너무 성급한 건가? 아니면 아이들이 너무 이기적인 건가? 정답이 뭔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정민이가 간 다음 날부터 며칠 동안 우울했다. 아들의 반대가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막상 듣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다. 그래도 실버타운 팸플릿은 계속 들여다봤다. 금요일 오후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실버타운 알아보신다고요? 그냥 구경만 해본 거야. 엄마, 외로우셨구나. 제가 신경을 못 써드려서 죄송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정민이와는 다른 반응이다. 주말에 혼자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다.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 모르는 할머니가 서 계신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층에 사는 박정자예요. 한번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구나. 문을 열어드렸다. 박정자 할머니는 나와 비슷한 연세로 보였다. 단정한 옷차림에 인상도 좋으시다.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힘드셨겠어요. 박정자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비슷한 처지라 그런지 대화가 잘 통했다. 요즘 실버타운 알아보세요. 상담사 오는 것도 봤거든요. 네, 조금 알아보고 있어요.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고 외로워서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막상 결정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박정자 할머니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하죠. 아직 이르다고 하지만 이 외로움을 모르니까요. 정말 같은 마음이다. 그럼 우리 가끔 만나서 이야기라도 해요. 그러면 좋겠어요. 박정자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같은 처지에 사람이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됐다. 월요일에 박정자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오셨다. 이렇게 조금씩 교류가 시작됐다. 서로 반찬도 나눠 먹고 차도 함께 마시게 됐다. 실버타운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뭔가 할 일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러고 보니 요즘 특별히 할 일이 없다. 아이들 키울 때는 그렇게 바빴는데 이제는 시간만 많고 할 일은 없다. 혹시 같이 뭔가 해볼까요? 운동이라도. 좋은 생각이에요. 박정자 할머니와 함께 근처 문화센터에 등록했다. 요가 수업이었다. 오랜만에 집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니 기분이 좋았다.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도 대부분 비슷한 연령대였다. 서로 인사도 하고 운동 후에는 차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여기 오길 잘했네요. 맞아요. 집에만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 실버타운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다. 꼭 실버타운에 가지 않아도 외로움을 달랠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밤이면 혼자다. 박정자 할머니도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 또 혼자가 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 어느 날 수진이가 손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 아이들이 말했다. 할머니,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아이들의 말에 내 스스로도 놀랐다. 정말 조금은 변한 건가? 엄마,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박정자 씨라고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과 친해졌어. 같이 요가도 배우고. 다행이네요. 친구분이 생기셔서. 수진이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 정도의 변화로 충분할까? 아니면 더 큰 변화가 필요할까? 박정자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요즘 어때요? 좀 나아지셨어요? 전보다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아직 부족한 기분이에요. 저도 그래요. 더 뭔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해 본다. 내가 원하는 건 단순히 심심함을 달래는 게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다. 박정자 할머니 덕분에 작은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이게 끝일까? 더 큰 변화가 필요한 건 아닐까? 여전히 실버타운 생각을 완전히 접을 수는 없다. 내 인생의 다음 단계는 뭘까? 지금처럼 소소한 일상에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박정자 할머니와 함께 지낸 지 한 달쯤 됐을 때 작은 갈등이 생겼다. 요가 수업 후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이었다. 순옥 씨, 요즘 실버타운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전보다는 덜 생각하게 되네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아직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박정자 할머니의 말에 놀랐다. 왜요? 요즘 좋아지신 것 같은데. 좋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결국 혼자 집에 돌아가면 외로운 건 마찬가지잖아요.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왠지 서운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박정자 할머니의 솔직한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 다음 주 요가 수업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다. 함께 수업을 듣던 김옥순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저 다음 달에 실버타운 들어가요. 정말요? 네. 자식들이 해외로 이사가서 아예 혼자가 됐거든요. 김옥순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괜히 초조해졌다. 어느 실버타운이에요? 청주 외곽에 새로 생긴 곳이에요. 시설도 좋고 비용도 적당해서. 박정자 할머니가 관심 있게 물어봤다. 나도 모르게 질투심이 일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봤다. 김옥순 할머니는 결단을 내렸는데 나는 여전히 망설이고만 있다. 며칠 후 더 큰 일이 생겼다. 박정자 할머니가 갑자기 입원했다.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는 소식을 경비원을 통해 들었다. 병원에 문병을 가니 박정자 할머니가 침대에 깁스를 하고 누워 있었다. 괜찮으세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에요. 한 달 정도면 나을 거래요. 하지만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다. 딸이 부산에서 올라와서 당분간 돌봐주기로 했어요. 다행이네요. 순옥 씨,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갑자기 아프거나 다치면 혼자서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박정자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실버타운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결국 박정자 할머니도 실버타운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것 같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다. 박정자 할머니가 없으면 나는 또 혼자가 된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한 달 전보다 표정이 밝아졌다고 손자들이 말했는데 지금은 다시 어둡게 보인다. 정민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잘 지내세요? 친구분은 어떠세요? 그분이 입원하셔서.
아, 그래요? 많이 다치셨어요? 다리를 다치셨는데 한 달은 입원해야 한대. 그럼 엄마 또 혼자시겠네요. 정민이의 말에 더 우울해졌다. 엄마, 실버타운 생각은 정말 안 하시는 거죠? 글쎄, 아직 모르겠어. 엄마,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더 자주 갈게요. 하지만 정민이가 자주 올 수 있을까? 회사 일도 바쁘고 며느리도 임신 중인데 박정자 할머니 없이 혼자 지낸 일주일은 정말 길었다. 요가 수업도 혼자 가니까 재미없고 차도 혼자 마시니까 적막하다. 그러던 중 실버타운에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입주 결정은 하셨나요? 박 선생의 목소리였다. 아직 생각 중이에요. 지금 특별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보증금 10% 할인이에요. 조건이 좋긴 하다.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다. 언제까지 이렇게 망설이고만 있을까? 저녁에 수진이가 아이들 데리고 잠깐 들렀다. 엄마,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시죠? 좀 그래. 박정자 할머니는 언제 퇴원하세요? 다음 주쯤. 하지만 박정자 할머니가 퇴원해도 예전 같지 않을 것 같다. 다리도 완전히 낫지 않았을 테고 딸이 당분간 돌봐줄 테니까.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해봤다. 결국 모든 관계는 임시적이다. 박정자 할머니도 언젠가는 떠날 것이고 요가 수업 사람들도 각자 사정이 생기면 흩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닐까. 실버타운 같은 곳에서는 적어도 이런 불안감은 없을 텐데.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다. 정말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 건지 점점 모르겠다. 박정자 할머니가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예상했던 대로 예전 같지 않았다. 다리가 완전히 낫지 않아서 움직이기 불편해하시고 딸이 와 있어서 우리끼리 만날 시간도 없다. 요가 수업도 혼자 가게 됐다. 김옥순 할머니도 실버타운 준비로 바빠서 자주 안 나온다. 점점 혼자가 되어간다. 그러던 어느 날 정민이가 갑자기 집에 왔다. 얼굴이 심각해 보였다. 엄마, 앉아보세요.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정민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엄마,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 어디로? 회사에서 부산지사로 발령이 났어요.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나마 가끔이라도 보던 큰아들마저 멀어진다는 얘기다. 언제? 다음 달 말이에요. 그럼 나는? 정민이가 머뭇거렸다. 엄마도 같이 가시는 게 어떨까요? 부산으로? 네. 거기도 괜찮은 곳이에요. 하지만 정민이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며느리는 어떻게 생각할까? 임신 중인 며느리가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싶어 할까? 며느리는 뭐래? 아직. 정확히 말 안 했어요. 역시 그렇다. 정민이도 확신이 없는 것이다. 아직 모르겠다. 생각 좀 해보자. 정민이가 돌아간 후 혼자 앉아 있으니 답답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는구나. 며칠 후 수진이가 왔다. 오빠 이야기를 들었나 보다. 엄마, 오빠 이사 간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부산까지 따라가고 싶지는 않고. 수진이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모셔드리면 좋은데 저희 집은 너무 좁고 아이들도 어리고.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다. 아이들 모두 나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게 느껴진다.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거실에 앉았다. 가족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났다. 행복했던 시절이 그리워서. 현수에게 전화해봤다. 엄마? 이 늦은 시간에 왜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너희 형이 부산으로 이사 간다더라. 아, 네. 들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수가 한참 말이 없다가 대답했다. 엄마 뜻대로 하세요. 엄마가 판단하실 나이잖아요. 차가운 대답이었다. 역시 막내도 나를 부담스러워하는구나. 그래,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외로워졌다. 결국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실버타운에 전화했다. 박 선생님, 저예요. 김순옥이에요. 아,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입주하고 싶어요. 정말요?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가능하면 빨리요. 좋습니다. 오늘 오후에 계약서 가지고 갈까요? 네.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오후에 박 선생이 와서 계약서를 보여줬다. 보증금 2억 5천, 월 관리비 80만 원. 이 집을 팔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언제 입주 가능한가요? 한 달 후면 가능해요. 그럼 계약하겠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마음이 복잡했다. 정말 잘하는 일일까? 하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박 선생이 돌아간 후 아이들에게 전화했다. 먼저 정민이부터. 정민아, 엄마는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로 했어. 네? 갑자기 왜요? 너희들도 바쁘고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 엄마,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충분히 생각해봤어. 정민이가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라고 했다. 수진이에게도 전화했다. 엄마, 정말 실버타운에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 다음 달에.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모시지 못해서. 괜찮아. 엄마 결정이야. 현수에게는 문자를 보냈다. 엄마 실버타운 들어간다. 걱정 말고 공부 잘해라. 밤에 혼자 앉아 생각해봤다.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 내일부터는 집 정리를 시작해야겠다. 70년 인생의 짐을 어떻게 정리할까?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버릴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아이들에게 기댈 수도 없고 기대서도 안 된다. 실버타운에 입주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점점 적응해 가고 있다. 아침마다 식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밥을 먹고 오후에는 취미실에서 뜨개질을 배운다. 생각보다 할 일이 많다. 이영자 할머니와도 친해졌다. 처음 견학 왔을 때 만났던 그분이다. 순옥 씨, 요즘 어때요? 적응 많이 되셨어요. 처음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영자 씨 덕분에 많이 도움받았고요. 다행이에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거든요. 이영자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과도 조금씩 친해지고 있다. 김말순 할머니는 요리를 잘해서 가끔 간식을 나눠주시고 박금자 할머니는 화투를 잘 쳐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 오늘은 정민이가 부산으로 이사 가는 날이다. 아침에 전화가 왔다. 엄마, 이사 가기 전에 인사드리러 갈까요? 아니야, 바쁠 텐데. 조심히 잘 가거라. 엄마. 죄송해요. 같이 모시지 못해서. 괜찮다고 했잖아. 거기서 잘 살아라. 정민이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가득했다. 나도 서운했지만 이제는 이해한다. 아이들도 각자 삶이 있다. 오후에 수진이가 손자들을 데리고 왔다. 실버타운을 처음 보는 아이들이 신기해한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새 집이에요. 그래, 어때? 좋지? 완 넓어요. 그리고 할머니들이 많아요. 큰 손자가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즐거워한다. 작은 손자는 내 손을 꼭 잡고 있다. 엄마, 여기 어때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좋아.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낫더라. 다행이에요. 처음엔 걱정 많이 했거든요. 수진이가 안도하는 표정을 짓는다. 엄마, 자주 놀러 올게요.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래, 언제든지 와라. 수진이네가 돌아간 후 저녁에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안녕하세요. 거기 어때요? 괜찮다. 너는 공부 잘하고 있어? 네, 엄마. 그런데 방학 때 가서 인사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라. 현수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따뜻해졌다. 거리가 생기니까 오히려 마음이 가까워진 것 같다. 밤의 방에서 혼자 앉아 생각해봤다. 여기 온 지 한 달 동안 많은 게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고 말할 사람이 있고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있다. 가끔은 옛집이 그립기도 하다. 아이들과 함께 살던 추억들, 남편과 보낸 시간들.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아름다운 기억으로 간직하면 될 것 같다. 며칠 전 박정자 할머니가 문병을 왔다. 다리도 많이 나아지셨다. 순옥 씨 잘 지내시네요. 표정이 밝아 보여요. 박정자 씨도 다리 많이 나아지셨네요. 저도 실버타운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있어요. 순옥 씨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그러세요. 생각보다 좋아요. 박정자 할머니와 헤어지며 생각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있구나. 오늘 저녁 식사 시간에 이영자 할머니가 말했다. 순옥 씨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랑 완전 다르세요. 그래요? 네, 처음엔 많이 어두워 보이셨거든요. 지금은 웃음도 많아지시고.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인다. 나도 모르게 변한 모양이다. 여기 와서 많은 걸 배웠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건 아니라는 걸. 맞아요.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죠. 이영자 할머니의 말이 마음에 와닿는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처음 실버타운을 알아볼 때만 해도 이게 최선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아이들도 반대했고 내 자신도 두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이곳에서 내가 찾은 건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 자신이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김순옥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찾았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 예전엔 서로 부담스러워했는데 이제는 각자 자리에서 서로를 걱정하고 아낀다. 가끔 만나는 게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운동하고 식당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정담을 나누고 오후에는 새로 시작한 서예 수업에 갈 예정이다. 72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에겐 두 번째 청춘이다. 창밖으로 달이 밝다. 예전 집 창문으로 보던 그 달과 같은 달이지만 지금은 더 밝게 보인다. 내 마음도 그만큼 밝아졌나 보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했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다.